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와 수파베이스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왜 수파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고자 하는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소개 영상에서 아마 파이어베이스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풀스택 개발할 때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팀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규모 팀원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덕트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중 제일 첫 번째가 파이어베이스였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백엔드 에스 서비스, 즉 서버 없이도 빠르게 앱 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글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기능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백엔드 쪽을 이제 지원해주는 기능들에는 우선은 제일 강력한 어센티케이션, 즉 유저를 관리를 해주고 유저의 가입부터 유저 로그인까지 전부 지원하는 어스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강력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따로 뭔가 데이터를 다시 받지 않아도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웹사이트가 연동이 되는 그런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앱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 기능 향상인데요. 이제 앱에 어떤 버그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앱이 좀 느리다, 아니면 앱이 잘 동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퍼포먼스 모니터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기별 테스트도 지원을 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앱에서 필요한 푸시 알림, 아니면 인앱 메시지나 이제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앱으로 바로 가게 만들어주는 딥링크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앱 개발하시는 분들은 파이어베이스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파이어베이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2011년에 나온 프로덕트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제 구글의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이 정말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태그 매니저나 이런 것들을 붙일 때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적용이 비교적 매우 쉽습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적용하는 그 코드들이 정말 단순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구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문서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커뮤니티가 매우 성숙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일 수 있는 게, 버그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초반에 미숙하시다 보니까 코드를 잘못 짤 때가 있는데, 이런 때 커뮤니티에게 매우 쉽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앱 또는 웹에서 이제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NoSQL 기반이에요.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구사항이 단순한 웹사이트를 개발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NoSQL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단점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픈소스가 아닌 프로덕트예요. 이게 벤더 락인이라고 이제 저희는 보통 용어를 명칭을 하는데요. 오픈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파이어베이스에서 나오고 싶거나, 즉 데이터를 빼내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상의 이슈로 어떤 파이어월, 즉 방화벽 안에 이 파이어베이스라는 서비스를 넣고 싶을 때 이런 모든 작업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큰 단점이에요. 두 번째는 복잡한 쿼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NoSQL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을 조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레인지 쿼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실 수는 없어요. 참고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코드가 훨씬 복잡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 유저가 많아졌을 때 비용이 많이 거금이 됩니다. 초반에는 되게 무료처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AWS와 마찬가지로 기본 서비스들은 싸되 유저가 많아졌을 때 이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단점을 말씀드리면, 앱 개발에는 월등히 좋은 게 맞습니다. 앞에 잠깐 다시 볼까요?
이런 앱 기능 향상과 앱 성장 기능들은 정말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웹 개발에 최적이 되어 있냐 했을 때 여기에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넥스트어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베이스의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파이어베이스의 강력한 대항마인 슈퍼베이스가 등장을 했어요. 슈퍼베이스는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받고 이제 강력하게 나온 프로덕트입니다. 이제 한 4년 정도 된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슬로건이 Build in a weekend, Scale to Millions, 즉 일주일 안에 개발해서 수백만 명한테 바로 스케일 아웃 해라, 이런 슬로건을 이제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덕트입니다. 그만큼 장점들이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게 제일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즉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버그를 발견했거나 했을 때 여러분이 직접 풀리퀘스트를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보안상의 이슈로 우리나라 서버 안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 방화벽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직접 슈퍼베이스 서버를 띄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NoSQL이 아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 프로덕트입니다. 이제 PostgreSQL이라는 서비스를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MySQL과 거의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훨씬 더 기능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워크로드들을 견딜 수 있는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덕트가 기본적으로 많이 튼튼하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파이어베이스 대비 저렴합니다. 이제 무료 플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저들이 조금 더 적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살짝 더 작을 수 있어요. 1기가가 500메가로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금이 시작됐을 때 트래픽에 대한 요금이나 아니면 유저에 대한 요금, 이런 것들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을 아끼실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장점이고요. 마지막은 다양한 연동 방식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 슈퍼베이스 SDK로 짜시게 될 텐데요. 이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붙고 싶다, 이런 DB 커넥션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GraphQL이 사용하기 편해, 나는 REST API로 직접 붙고 싶어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코드를 짜실 수 있는 게 슈퍼베이스의 장점이에요. 반대로 단점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성숙하지 않은 커뮤니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단점 중 하나예요. 아무래도 나온 지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커뮤니티가 탄탄하지는 않고요. 그만큼 도움을 받으실 때 좀 버그가 나타났을 때 직접 GitHub에 이슈를 올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들이 아무래도 파이어베이스보다는 훨씬 적어요. 이제 필수적인 기능들 몇 가지만 가지고 출시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을 만약 기대를 하고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서화가 아직 부족합니다. 전부 영어 문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서를 읽었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에서 모두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 인프런 커뮤니티 안에서 전부 해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어베이스보다 러닝 커브가 좀 높습니다. 이제 슈퍼베이스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부분부터 실제 SQL을 날리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아무래도 러닝 커브가 좀 높지만 저희 강의를 끝까지 잘 수강해 주신다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어베이스와 슈퍼베이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왜 슈퍼베이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세 가지 정도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개인 또는 소규모 팀이 풀스택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파이어베이스를 쓰셨을 때 이거 부족해 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수 있는데 슈퍼베이스는 오히려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이 다 채워지고 정말 부가적인 부분들의 경우 다른 서비스를 쓰면 되기 때문에 이제 풀스택 개발하실 때 불편한 점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관된 내용인데 스타트업이나 개인 프로젝트 특성상
요구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잡한 요구사항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복잡해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이를 대응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벤더 락인 이슈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개발하신다고 했을 때 방화벽 안으로 서비스를 이전해야 되거나 아니면 유저 데이터를 직접 다른 서버로 옮기셔야 된다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게 정말 흔한 일입니다. 근데 파이어베이스는 이걸 전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더 락인 이슈 때문에 수파베이스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실제 실무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기술 소개와 이론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좌인 Next.js 파트 1 기본기 다지기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